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돌아온 영화 리뷰 시간. 오늘은 F1 더 무비를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비원 BC부터 이제 영화력 3점, 난 재밌었음 3점, 너도 봐라 2점 이렇게 주셨네요. 지금 F1 영화를 보고 온 지 한 2시간 됐나? 따끈따끈하게 보고 왔습니다. 시작을 해보자면 영화력은 3점인데 이 영화를 처음 보고 나서 생각이 들었던 건 비빔밥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 비빔밥이냐? 비빔밥은 고추장이 맛없지 않으면 맛없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느 식당을 가건 비빔밥을 시키면 평탄을 치잖아요. 이 영화도 사실 그냥 오락 영화로 보기에는 뭐 재미는 있어요. 근데 브래드 피트, 하비에르 바르뎀, 심지어 음악은 한스 짐머, 감독도 유명하죠. 탑건 매버릭 감독했었던 조셉 코신스키 감독인데, 근데 이런 재료를 가지고 이런 맛을 내? 라는 느낌에서 처음에 데이토나 레이싱 장면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뭔가 이게 맞아? 뭔가 레이싱 장면을 보는데 다른 뭐 레이싱 영화들보다 훨씬 더 긴박감이 느껴진다도 아니고 그냥 레이싱이네? 운전하네? 극장에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막 손에 땀이 쥐어진다. 그런 느낌이 아니었고 첫 장면부터 오히려 첫 레이싱 장면보다는 두 번째 나왔던 오디션을 보러 가서 자기 실력을 입증해야 되는 그 씬에서 좀 더 긴박감이 있었고 처음 레이싱 씬에서 좀 김이 빠진 느낌이 있었어요. 뭔가 좀 그런가 보다 하고 보고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막 주인공들 간에 서로 갈등 그런 게 많이 크진 않더라고요. 조슈아도 되게 순둥순둥한 애로 나와요. 엄마 말 잘 듣는 착한 애로 나오고 기자와의 갈등이나 혹은 스폰서랑의 갈등 그런 레이싱물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갈등들이 많이 안 비춰져서 쓰잘데구리 없는 갈등 그런 거는 치우고 레이싱에 집중을 하려나? 그것도 아니야. 기자들이랑 부딪히는 거 나오고 젊은 레이서랑 나이든 베테랑 레이서 간의 갈등도 나오고 여성 메카닉이랑 연애 감정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면 레이싱 장면이 특별한가? 라고 봤는데 레이싱 장면이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차라리 이전에 봤었던 포드 앤 페라리나 그랑 투리스모랑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잘 찍었다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스토리도 그냥 전향이고 레이싱 씬도 그냥 전향이고 딱 중간 점수 정도 하는 느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난 재밌었음으로 넘어가면 3점을 준 이유는 이 영화가 재미없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재미는 있어요. 그냥 영화관 가서 레이싱 영화를 기대하고 들어갔으니까 레이싱 영화가 딱 나온다라고 하면 그 정도 만족감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기시감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 전에 영화들에서 봤던 장면들, 봤던 구도, 봤던 스토리, 봤던 전개들이 너무 난발을 해서 너무 진부해서 좀 당황스러운 느낌? 특히 방금 전에 비빔밥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알게 모르게 익숙한 한국 영화스러운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보면서 메카닉 중에 흑인 아저씨가 계시거든요. 그 흑인 아저씨가 처음에는 주인공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다가 나중에는 주인공을 막 믿고 가보자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한국 영화에 꼭 한 명씩 있을 법한 캐릭터. 그다음에 카드 게임을 하는데 그 소니 헤이스가 자기 패를 안 보여주고 조슈아가 이긴 것처럼 해주다가 나중에 조슈아가 떠나고 나서 카드를 까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이겼던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전부터 이거 까면 원래 제가 이겼는데 안 보여준 거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그거는 아니나 저도 다를까 약간 그래가지고 예상이 갈 정도로 너무 뻔한 네. 약간 연출이었죠. 그 카드 한 장 집어넣잖아요. 마지막 레이스 전에 그 카드 안 보여줘요. 근데 이거 나중에 카드 까서 보겠구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에 가서 카드 딱 보더라고요. 근데 어디선가 본 것 같다는 거는 그만큼 효율이 좋다는 거겠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는데 진부했다. 네. 너도 바람은 왜 이 점을 줬냐 하면 만약에 진짜 스펙타클한 레이싱물을 기대하고 간다면 그 영화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반대로 레이싱이 아니라 레이서의 심리, 레이서의 인생을 그린 영화다. 그걸 기대하고 가면 또 그것도 아닐 거예요. 그 언저리에 있는 어느 거예요. 다만 하나는 있어요. 만약에 내가 브래드 피트 팬이다. 그러면 만족할 만해요. 예전에 브래드 피트 나왔던 영화인 가을의 전설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도 사실상 브래드 피트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잘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그 영화랑 비슷해요. 이 영화는 브래드 피트가 멋있게 나오는 영화인 것은 확실해요. 예고편에서 F1에 실제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은 영화 막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길래 레이싱에 공을 들이고 레이싱에 직접 참여하는 느낌이 드는 영화인가 보다라고 기대를 잔뜩 하고 갔는데 그 부분은
덜 부각이 된 것 같다. 기대했던 것만큼을 못 봤기 때문에 너도 봐라를 한 낮게 줘서 2점을 줬던 것 같습니다. 질문이 한 가지 정도 있는데 한국 영화의 기시감을 좀 느끼셨다고 했잖아요. 약간 구수한 그런 냄새가 났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네. 미국 영화의 성공 방정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그대로 그냥 학원에서 약간 배운 것처럼 만든 영화라고 좀 느꼈었는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는 마지막에 뭐 레드 플래그인가? 가 갑자기 떠가지고 기적이 왔다 하면서 누가 봐도 이 주인공들이 성공할 것 같은 전개로 딱 짜자작 가면서 이사회 중에 한 명이 음모를 꾸리다가 실패를 하잖아요. 악역한테 한마디 해주고 가요. 당신이 이사회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한마디 해주는데 아무튼 제가 한국 영화스럽다고 했던 거는 경비원 A씨가 말한 미국 영화스럽다라는 거랑 비슷한 표현인데 말을 좀 다르게 한 걸지도 몰라요.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그 틀을 클리셰적인 예, 요소들이 클리셰적인 요소들이 그런 너무 말씀이시죠. 많았다고.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클리셰적인 요소를 떠올렸을 때 머릿속에 뭐 한국 영화니까. 국가대표 이런 한국 음. 영화들이라서 한국 영화스러움이 느껴졌다고 얘기를 한 거고, 예, 아마 비슷한 얘기였을 거예요. 예. 방금 전에 얘기했던 성공 방정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풀면 관객들한테 감동도 줄 수 있고 이야기도 완성도가 있고 그 클리셰를 그대로 따라간 느낌이라서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제 점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점수는 영화력 2점에 난 재밌었음 2점, 너도 봐라 3점입니다. 영화력부터 설명을 들어가면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영화 자체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존의 할리우드 흥행 영화들의 성공 방정식을 그대로 따라한 약간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영화라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런 영화가 영화력이 높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영화력은 2점을 줬습니다. 근데 F1이라는 요소와 그 레이싱에 대한 고증을 넣은 흔히 있는 할리우드 영화였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부분을 느꼈냐? 중후반부에 라스베가스 클럽에 가는 씬이 있는데 그 씬에서 저는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돈을 쳐 바른 티가 날까? 할리우드식으로 빙글빙글 도는 게 있어요. 스트리펀지 댄서들인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의 모든 걸 설명해주는 씬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클럽 씬이 너무 뇌리에 세게 남은 이유가 굳이 이런 씬이 필요가 없는데 헛웃음이 좀 나왔었습니다. 뭐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셀 수 없죠. 탑건 매버릭 감독이라고 했는데 매버릭의 자동차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니까 톰 크루즈가 브레이드 피트로 바뀐 거랑 라이벌이 한 명으로 줄었다. 그 정도? 매버릭이 고평가를 받은 이유는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이 성공 방정식을 따르면 죽는 병에 걸린 것처럼 클리셰적인 요소를 너무 안 넣고 그냥 난해하던가 아니면 PC적인 요소를 쑤셔 박아가지고 이도저도 아니게 만들어버리는 직구 같은 영화가 적었는데 스트레이트로 던진 영화였는데 정석 그대로인 영화를 내가지고 그때 매버릭이 흥행을 한 거였는데 이번에도 이제 직구를 던졌는데 이제는 구질이 읽힌 거죠. 약간 좀 안일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F1도 뭐 그 레이싱 중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긴 한데 그래도 레이싱 자체가 좀 생소하다 보니까 요리로 치자면은 재료가 약간 좀 생소한 재료다 보니까 대중적인 조리법을 택한 거죠. 거기에서 좀 아쉬움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경비원 BC도 그렇게 느꼈었던 것 같은데 생소한 재료다 보니까 익숙한 조미료를 쓰자 하면서 미원이랑 다시다 이런 거 그냥 때려박은 느낌? 영화 완성도 자체는 뒷전이었다. 영화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자면은 브래드 피트가 먼치킨이죠. 요즘 말하는. 모든 레이싱을 다 잘해요. 사고가 나가지고 은퇴한 레이서인데도 불구하고 천재입니다. 모든 자동차를 다 다룰 줄 아나 봐요. 웨폰 마스터 느낌이죠. 너무 먼치킨스럽게 나오니까 주인공에 이입하기도 힘들었고 뭐 주인공도 나름 괴로운 과거가 있지만 너무 사기 캐릭터다 보니까 주인공에 이입을 해야지 영화가 좀 재미있는 법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좀 없었다. 또 한 가지 인상이 깊었던 거는 그 악역으로 나온 이사회의 그 그쵸. 얼굴에 왜 선이 두 개가 그어져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주름이 어떻게 그렇게 생길 수가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얼굴 양옆에 선이 세로로 예. 그어져 있어요. 그 사람은. 맞아요. 주름이 어떻게 저렇게 잡힐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밉상으로 연기 잘하더라고요. 밉상이긴 하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출연진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브래드 피트 나오죠. 하비에르 바르덴 나오죠. 연기자들이 주는 묵직함은 확실히 있습니다. 묵직해요 그냥. 아주머니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이제 바로 난 재밌었음 부문으로 넘어가면은 2점 줬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재밌진 않았어요. 저는 아이맥스로 봤는데 아이맥스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아이맥스로 보라고 만든 영화예요.
영상미나 그 거대함도 좋고, 그리고 사운드적으로도 한스 짐머가 했고, 그 F1 레이싱에 대한 고증도 잘 지켰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레이싱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타이어 얘기 끊임없이 나오고, 바람, 공기 저하, 더티예요. 카메오로 출연하는 실제 레이서들도 얼굴도 하도 유명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몇 명 좀 저도 저 사람 진짜로 나오는구나 라는 것도 느꼈고, 그런 보는 재미는 있었는데 진짜 그냥 스낵 영화 느낌? 아이맥스 비싼 돈 주고 보는 거잖아요. 이 가격을 주고 봐야 되나? 아이맥스로? 라고 하면은 좀 심술이 좀 많이 날 것 같아요. 스낵이 22,000원이나 하나요? 그건 아니라고 봐서 이제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도 감안을 하다 보면은 이게 재밌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너도 봐라 점수가 높은데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일관성 있게 줍니다. 너도 봐라라고 얘기하는 대상이 완전히 일반인, 인싸들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보통의 취미와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추천을 하는 건데, 영화 왜 이렇게 재미없냐라는 말은 절대로 안 나올 것 같은 영화라서, 저는 이제 주머니 사정이 괜찮은 편은 아니어서 그래가지고 22,000원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지만, 뭐 가볍게 추천할 만한 영화로 생각을 하면은 레이싱이 아니라 뭐 일반적인 장르였으면은 뭐 4점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뭐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제 리뷰는 여기까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툭 까놓고 말했을 때 이 영화 OTT에 풀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OTT에서 보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낵 영화라고 하셨는데. 이 영화를 홍보를 할 때 아이맥스로 찍었다, 시네마에서 보기 가장 적합한 영화. 네. 사실 직접 아이맥스로 체험하신 입장으로서. 그죠, 아이맥스로 체험했는데 솔직히 화면이 큰 게 뭐 나쁘진 않잖아요. 그렇죠. 어느 그냥 영화를 비싸서 보건. 네. 그렇지. 가격이 문제인 거죠, 가격이.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값어치를 하냐 이 말이죠. 저는 못한다고 보고, 그리고 OTT에서 아하. 풀면은 볼만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작은 화면으로 봐도, 충분히. 작은 화면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큰 화면으로 보면 압도되는 게 분명히 있겠지만 작은 화면으로 전체적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왜냐면은 아이맥스가 워낙 크다 보니까 한눈으로 다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게 한눈으로 들어오게 봐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더 없나요 혹시? 질문? 질문이라기보다는 미션 임파서블 봤을 때도 느낀 거지만 좀 세월이 무상하다고 느꼈어요. 톰 할아버지, 톰 형님도 늙은 게 눈에 너무 선이 보이는 것도 안타까웠지만 이 F1 보면서도 특히 헬멧을 쓰면 눈 쪽만 보이잖아요. 근데 주름이 자글자글하게 보이는 게 참. 톰 크루즈보다는 좀 덜하지 않았나요? 톰 크루즈 같은 경우는 나이도 들고 살도 좀 얼굴에 처진 느낌이 들었다면 미션 임파서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심했던 게 이제 젊었던 모습을 보여주니까 데뷔 효과 때문에 더 데뷔 효과 심한데, 되니까. 근데 그거를 그리고 감안하더라도 브래드 피트는 그나마 덜 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도 좀 나이가 들었구나라는 게 여실히 느껴지는 영화였어요. 저는. 브래드 피트가 좀 더 잘 늙었다고 봐야 되나요? 맞죠. 그 말이 맞죠. 네. 케바케라고 해야 되나? 늙으면서 좀 더 잘생겨지는 경우지. 그리고 하비에르 음. 바르덴도 그런 과고요. 늙으니까 좀 더 그렇죠. 중후해지고 멋있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브래드 피트도 그런 과가 아닌가. 러브 스토리가 끼어져 있잖아요. 영화를 대중적으로 만들기 위한 감독의 노력의 흔적이 여실히 보였달까. 굳이 있었어야 될 필요한 씬은 아니죠. 그 처음부터 좀 불안불안하긴 했어요. 총괄. 처음부터 대놓고 이제 러브라인이 있을 것이다라고 딱 나오지 않나요? 처음부터. 그쵸. 눈빛이 좀 네. 이상했어요. 그렇죠. 약간 좀 끈적한 눈빛을 보냈는데, 정말 이것도 클리셰적인 게 여자가 처음에 껄렁한 남자 주인공을 보고 쟤 뭐야 하다가 나중에는 빠지게 되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솔직히 매버릭이랑 좀 다른 부분이라고 보면은, 매버릭은 약간 그동안의 갈증을 채워준 느낌이라면 이 F1은 과다, 치사량까지 갈증을 채워줬다. 할머니 배불러요 하는데 아유 너무 말랐어, 좀 더 쪄야 돼 하면서 밥 한 공기 더 주시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힙스터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영화 봤을 때 영화 값이 너무 아까워 정도 아니에요. 근데 딱 한 가지 확실한 건 어디서 많이 봤어. 모든 게 그렇다 뿐이죠. 뭐 사람 취향마다 다른 거니까요. 영화는. 어디서 많이 봤다는 건 할리우드 성공 방정식의 총집산, 정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 리뷰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영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